계단을 내려가다가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순간 주저앉을 뻔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밤마다 무릎이 시리고 아픈데 진통제도 효과가 없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반복되고 계시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35년째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김도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알려드리는 특별한 방법 하나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집에 있는 소주와 이것만으로 만드는 외용 찜질제인데요. 먹는 게 아니라 무릎에 직접 발라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밤마다 시달리던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셨고, 특히 비 오는 날 더 심해지는 관절 통증이나 차가운 날씨에 욱신거리는 증상에 놀라운 효과를 보셨습니다. 한의학에서 보면 무릎이 시리고 아픈 것은 단순히 관절이 닳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한습, 즉 차가움과 습기가 관절에 스며들어 기혈의 흐름을 막았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몸을 따뜻하게 덮여주고 순환을 도와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72세 이복수님은 20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는데 밤마다 무릎이 얼얼하고 시려서 잠을 설치는 게 일상이었어요.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외출하는 것도 꺼려하셨죠. 이복수님이 제 한의원에 처음 오셨을 때 이제 나이가 나이인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체념하듯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소주와 이것으로 만든 외용제를 2주간 사용하신 후 밤에 처음으로 푹 잠을 잤다며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밤마다 무릎이 시려서 뒤척이는 고통에서 벗어나 숙면을 취할 수 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들리던 그 불안한 소리도 줄어들 거예요. 진통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무릎 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터득하시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궁금하셨던 이것이 무엇인지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소주와 생강으로 만든 외용제의 핵심 비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 무릎이 시리고 아픈 증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증도 있지만 한의학적으로는 풍습비증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풍은 바람, 습은 습기, 비는 막힌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차가운 바람과 습기가 우리 관절 속으로 스며들어 기혈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이나 찬 날씨에 무릎이 더 아픈 거예요. 이런 한습으로 인한 무릎 통증에는 몸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소주와 생강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생강은 한방에서 온중산안이라고 해서 속을 따뜻하게 하고 찬 기운을 흩어뜨리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소주는 알코올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기운을 겉으로 퍼뜨려주는 작용을 해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냉기와 습기를 밀어내면서 기혈순환을 돕는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부산에 사는 69세 김영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영달님은 젊을 때부터 선원 생활을 하셨는데 바닷바람과 습기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니 50대부터 무릎과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특히 태풍이 오기 전이나 장마철에는 무릎이 쑤시고 아파서 걸음걸이까지 이상해질 정도였죠. 여러 병원에서 진통제와 소염제를 처방받아 먹었지만 속은 쓰리고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김영달님이 제게 오셨을 때 바다에서 일한 게 후회될 정도로 몸이 망가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진맥을 해보니 전형적인 한습으로 인한 관절 통증이었어요. 제가 소주와 생강으로 만든 외용제를 알려드렸는데 김영달님은 처음에는 술을 발라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며 반신반의 하셨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다시 오셨을 때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장마철에도 무릎이 안 아픈 게 이게 꿈인가 싶어요. 지금도 김영달님은 이 방법을 꾸준히 사용하고 계시고 주변 어민 친구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준비물은 소주 한 병과 생강 100g 정도면 됩니다. 생강은 마트에서 파는 일반 생강으로 충분해요. 너무 오래된 것보다는 싱싱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생강을 깨끗이 씻은 후 껍질째 얇게 썰어주세요. 너무 얇지 않아도 되고 2에서 3mm 정도 두께로 썰면 됩니다. 그리고 밀폐용기나 유리병에 썬 생강을 넣고 소주를 부어주세요. 이때 생강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소주를 부어야 해요. 뚜껑을 꼭 닫고 서늘한 곳에서 일주일 정도 우려내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병을 살짝 흔들어 주시면 더 좋고요. 일주일 후에는 생강 우린 소주가 연한 노란색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이제 사용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생강은 건져내셔도 되고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어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한 달 정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깨끗한 거즈나 면봉에 생강 우린 소주를 적셔 주세요. 너무 많이 적시면 흘러내릴 수 있으니 적당히 촉촉할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픈 무릎 부위에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살살 톡톡 두드리듯이 발라주는 거예요. 무릎 전체보다는 특히 아픈 부위를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발라준 후에는 5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마른 수건으로 가볍게 닦아내세요. 그리고 무릎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따뜻한 수건으로 한 번 더 감싸 주시거나 무릎 보온대를 착용해 주시면 더욱 좋아요. 언제 바르느냐도 중요한데요. 저녁 시간대, 특히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밤사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효과가 더 좋아지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주의사항은 반드시 지키셔야 해요. 첫째, 알코올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사용 전에 팔 안쪽 같은 민감하지 않은 부위에 먼저 발라보시고 빨갛게 되거나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단하세요. 둘째,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절대 바르시면 안 됩니다. 알코올이 상처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무릎에 찰과상이나 상처가 있다면 완전히 나은 후에 사용하세요. 셋째, 너무 자주 사용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 많아도 2번 정도가 적당해요. 알코올 성분이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니 적당한 간격을 두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당뇨가 있으면 감각이 둔해져서 피부 자극을 잘 못 느낄 수 있거든요.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 사용한다면 아주 적은 양으로 테스트해 보신 후 결정하세요.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알코올이 혈관 확장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압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먹는 게 아니라 바르는 거라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임신하신 분들은 사용하지 마세요. 임신 중에는 알코올을 피하는 것이 원칙이고 비록 외용이라고 해도 일부는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언제부터 효과가 나타나느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세요. 특히 밤에 시리고 아픈 증상은 비교적 빨리 좋아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증상은 한습으로 인한 경우가 많아서 따뜻하게 해주면 금세 완화되거든요. 하지만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거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조요법으로 사용하시면서 병원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75세 박철호님은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30년 넘게 공사장에서 일하시면서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은 상태였거든요. 박철호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도 없었고 계단은 엄두도 못 내실 정도였어요. 의사가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나이가 많아서 수술이 두려워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상태에서는 소주와 생강 외용제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술 전까지라도 통증을 줄여드리고 싶어서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박철호님은 일주일 만에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됐다고 하셨어요. 물론 걷는 것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적어도 밤마다 시달리던 통증은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한 달 후에 재검사를 받으러 가셨는데 의사가 염증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수술을 조금 더 미뤄볼까요? 라고 했다고 해요. 지금도 박철호님은 이 방법을 꾸준히 사용하시면서 수술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계십니다. 무릎뿐만 아니라 다른 관절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어깨가 시리고 아플 때, 손목이나 발목이 아플 때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어깨의 경우에는 오십견이나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아픈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도 생강 우린 소주를 어깨 전체에 발라주시면 도움이 돼요. 다만 어깨는 무릎보다 피부가 민감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아주 적은 양으로 테스트해 보세요.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손목이 아픈 분들도 이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어요. 반복적인 손목 사용으로 아픈 경우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방법이 만능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절 연골이 심하게 손상되었거나 인대가 파열된 경우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한 통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방법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시면서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특히 갑자기 무릎이 붓거나 열이 나는 경우, 통증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무릎이 아픈 상태에서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는 동작을 10초씩 10회 정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무릎 주변 근육이 강화되면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가 펴는 동작도 좋습니다. 스쿼트처럼 깊이 앉지 말고 30도 정도만 구부렸다가 펴세요. 이것도 10회 정도면 충분해요. 수영이나 물속 걷기는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물의 부력 때문에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할 수 있거든요. 주 2, 3회 정도 하시면 좋겠어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 소주 대신 다른 술을 써도 되나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소주가 가장 좋아요. 알코올 도수가 적당하고 불순물이 적어서 피부 자극도 덜하거든요. 위스키나 브랜디는 도수가 너무 높고 맥주는 도수가 너무 낮아서 효과가 떨어져요. 두 번째, 생강 대신 마늘이나 양파를 써도 되나요? 마늘과 양파도 따뜻한 성질이긴 하지만 생강만한 효과는 없어요.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는 핵심 성분이거든요. 세 번째, 얼마나 오래 사용해야 하나요? 이건 개인차가 있지만 증상이 좋아져도 최소 한 달은 더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려요. 갑자기 중단하면 다시 아플 수 있거든요. 점차 사용 횟수를 줄여가면서 서서히 끊는 것이 좋겠어요. 네 번째, 냄새 때문에 사용하기 어려워요. 알코올 냄새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용 후 30분 정도 지나면 대부분 냄새가 사라져요. 그래도 신경 쓰이시면 외출 전보다는 집에 돌아와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몇 가지 추가 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생강을 우릴 때 계피 한 조각을 함께 넣어보세요. 계피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대표적인 약재인데 생강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더욱 좋아져요. 계피의 단맛이 알코올 냄새도 조금 중화시켜 주고요. 마사지할 때는 손가락 대신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 보세요. 모가 부드러운 칫솔로 살살 톡톡 두드려주면 더 깊숙이 자극이 전달돼요. 단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아주 부드럽게 해주세요. 외용제를 바른 후에는 무릎 주변을 가볍게 마사지해 주세요. 손바닥으로 무릎 위아래를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좋아져요. 춘천에 사는 64세 김순자님은 폐경 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온몸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무릎과 손목, 어깨까지 동시에 아파서 일상생활이 정말 힘들었죠. 한의사님, 나이 드니까 이런 게 당연한 건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해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김순자님 같은 경우는 단순히 무릎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기혈순환 장애였어요. 그래서 무릎뿐만 아니라 아픈 관절마다 이 외용제를 발라보시라고 했죠.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 곳에 발라도 되나요? 라고 걱정하셨는데 외용제라서 큰 문제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한 번에 너무 넓은 부위에 바르지 마시고 하루는 무릎, 하루는 어깨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며 하시라고 했죠. 한 달 후 김순자님이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한의사님, 정말 기적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처럼 뻣뻣하지 않고 집안일도 할 수 있게 됐어요. 특히 손목 통증이 많이 좋아져서 요리하는 게 즐거워졌다고 하시더군요. 한방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이런 방법을 사용해 왔는데 현대 과학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어요. 생강이 주요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은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어요. 특히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생강 추출물이 통증과 염증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결과가 나왔죠. 알코올의 경우에는 혈관 확장 작용을 통해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피부를 통한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알코올 자체가 가지는 방부 효과로 외용제의 보존성도 높여주죠. 최근에는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고 해서 피부를 통해 약물을 전달하는 방법이 각광받고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방법도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죠. 이 외용제와 함께 다른 한방 치료를 병행하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침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침 맞은 후에 이 외용제를 발라보세요. 침으로 경혈을 자극한 상태에서 외용제를 바르면 약효가 더 깊숙이 전달될 수 있어요. 한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몸 안에서는 한약이 작용하고 밖에서는 외용제가 작용해서 안팎으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부항이나 뜸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치료받은 날에는 외용제 사용을 하루 쉬시고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피부가 예민해져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모든 분이 성공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실패하신 분들의 사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울산에 사는 67세 최병철님은 이 방법을 한 달 동안 시도하셨는데 별다른 효과를 못 보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생강을 우릴 때 물을 함께 넣으셨더라고요. 알코올 농도가 너무 낮아져서 효과가 떨어진 거죠. 또 다른 경우는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원하신 분이었어요. 이틀 사용하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신 거예요. 이런 자연요법은 최소 일주일은 꾸준히 해봐야 효과를 판단할 수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피부 알레르기가 있는 줄 모르고 사용하신 분이에요. 처음에 테스트해보지 않고 바로 넓은 부위에 발랐다가 피부에 발진이 생겼거든요. 다행히 며칠 후 좋아지셨지만 꼭 테스트부터 해보셔야 해요. 3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정확한 제조법을 지키세요. 생강 100g에 소주 1병, 일주일 우리기. 이 비율과 시간을 꼭 지키셔야 해요. 둘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효과가 없다고 3일 만에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2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셋째, 다른 관리법도 함께 하세요. 외용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무릎 보온, 적절한 운동, 올바른 식습관을 함께 실천하셔야 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소주와 생강으로 만든 외용제는 한습으로 인한 무릎 통증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생강 100g을 소주 한 병에 일주일 우린 후 저녁 시간에 무릎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올바른 생활 습관, 적절한 운동, 무릎 보온 관리를 함께 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2주는 꾸준히 시도해 보세요. 실천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먼저 팔 안쪽에 테스트해 보세요.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생강 우린 소주 만들기인데 이건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해요.
세 번째로 저녁 시간에 무릎에 발라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발라준 후에 무릎을 보온하고 가벼운 마사지를 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2주간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3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 여러분의 무릎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통증 없는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다만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은 보조요법일 뿐 필요시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소주와 생강 외용제 만드는 법이었나요? 아니면 생활 습관 개선 방법이었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도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